6월 지방선거에서 본선 같은 경선이 예상되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마땅한 후보가 없는 야당과는 달리 여당에는 후보군이 넘치네요. 여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도왔던 분이 선수 교체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의 여러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실험, 도전, 굉장히 잘하셨죠. 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민주주의 최전선을 지키셨습니다. 예. 그러나 3선 도전은 좀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네. 다음 정치 세대를 키우시는데 뭔가 새로운 목표를 두시는 게 더 좋지 예. 않겠냐 하는 여론이 있지요. 그래서 네. 제가 직접 출마해서 이런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서울시의 선수교체, 인물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치 세대를 준비하자. 그리고 서울시 행정에도 좀 새로운 변화를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네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정부를 잘 돕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박 시장님은 누가 보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우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주된 이제 그 관심은 본인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저도 보다 더 그 두각을 드러내기 위한 정책들에 더 집중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게 네. 판단이고요. 그건 사람이라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다음 시장은 그 다음 행보에 대한 목표가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서민 정책에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 이런 사심 없는 사람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네. 그렇게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대표되는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 이게 인천과 경기 환경부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치고 나간 건 박원순 시장답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박 시장이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글쎄, 과거에 보면 박 시장님은 이제 다른 시도나 혹은 중앙정부에다가 오히려 네. 이런 문제를 같이 의논하자고 제안하시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셨었거든요. 예. 이번에 이렇게 별도로 서울시만의 정책을 따로 선보이신 것은 아무래도 다른 시도나 중앙부처보다 본인이 훨씬 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 아니었냐라고 제가 이제 살짝 꼬집은 것이고요. 네. 150억 원의 국민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쓰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네. 그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문제를 계속 오래 이렇게 이런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예. 이왕 제기된 김에 좀 더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그 근본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의를 같이 하고 그것을 예. 발표하는 쪽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지지자의 73%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지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의 반박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서로 토를 다는 거는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으신 거는 맞죠. 예.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다만 이 150억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들이 네.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좀 효과 있는 대책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3월에서 5월 사이, 3, 4월이 사실은 제일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그쵸, 봄철이 틈을 심하죠. 부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대책, 그때 되면 이제 서울시장님도 본격적인 경선을 하시기 때문에 예. 지금 미리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수소 전기차 도입을 미세먼지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것은 이제 장기 대책이죠. 중장기 대책인데, 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맞는 것이고, 저도 서울시장이 되면, 일단 관용차나 서울시의 주요 버스 차들부터 이렇게 수소 전기차로 바꾸고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쓰신 그 대중교통보도 정책은 급단기 대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다면 초단기 대책은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과거에 원혜영 시장님이 부천시장 하실 적에 썼던 네. 그 고압 살수차가 있어요. 예. 한 대에 한 2, 3억 하는데요. 단기 대책으로는 이 고압 살수차가 적어도 미세먼지 경보, 또 네. 황사가 왔은 날은 하루 종일 서울 시내에 물을 뿌리고 다녀서 도로를 적시는 그런 단기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차량 이부제 운행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 이부제는 이제 중앙정부에 공을 넘기신 거라서, 네. 그거는 뭐 서울시장 권한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런 의지를 피력하신 것은 의미가 있죠. 다만, 차량 이부제로 인해서 혹시 이 차량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고통, 네. 수반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그 주요 원인이 승용차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부제도 뭐 필요하면 강하게 써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은 전체적인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주 오염원인 중국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라인을 통해서 네. 협상 테이블에 좀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 중국이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완강히 거부해서, 예. 제가 외통이 있을 때 이걸 좀 따져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외교부 당국자들이 중국이 이 문제를 논의를 회피한다고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예. 아마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건 정부가 또 다시 나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외교 라인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게 서울시장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 네.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로 부동산 문제에 꼽으셨더라고요. 서울시가 강남 4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집중적으로 허가해줘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던데, 강남 집값 급등 박원순 시장 책임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원순 시장님만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네. 저도 정책적으로는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아할 뻔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작년에 이제 허가내준 재건축 지역이 한 40군데 됩니다. 예. 서울에. 근데 그 중에 23개소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6개월 이내에 관리 처분, 이건 좀 굉장히 빨리 해준 겁니다. 예. 조기에 연내해주기 위해서 급하게 해준 곳이 강남 3구에 역시 11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조금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했다면 정부의 그 집값 안정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그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대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강북이라든가 다른 지역들은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강남 4구에서 집값이 급등한 게 이 재건축 허가 지역을 중심으로 네. 집중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아무래도 서울시와 강남에 있는 구청들, 구청장들이 내년 올해 선거를 의식해서 작년에 서둘러 했다. 건축 허가를 빨리 내려는 민원을 들어준 것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엇박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근데 강남 집값을 저하는 또 다른 요인이 바로 교육 정책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나 외고 우선 선발권 폐지, 또 내신 절대평가 등이 강남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도에 그 하반기, 특히 작년 1년도에 강남 집값이나 전월세 동향을 분석해 보면, 예. 교육 수요는 많이 줄었어요. 교육 수요 때문에 그렇게 오는 집값. 분석하세요. 네. 왜냐면 이게 일단 교육 수요 때문에 집값이 움직이는 주 요인은 1차적으로는 전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강남으로 올 때 집부터 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일단 전세부터 차고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예. 강남 3구의 전세 동향은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다만 집값이 뛰고 있어서 이건 약간 투기적 수요가 움직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적 수요가 아직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원인이 그러나 더 급한 거는 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게 집값 안정 대책에서 우선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는 쟁쟁한 후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장 신경 쓰이는 상대로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신가요? 원래 도전자들은
제일 강한 분을 쳐다보고 도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더라도 지금 40%대 이상을 네. 우리 지지층에서는 뭐 한 50%까지 차지하고 계시니까 예. 아무래도 현 시장님이 제일 강적이시죠. 네.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문심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문심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문심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생각. 네. 이건 뭐 당연히 중립을 지키실 것으로 보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네. 어느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협력을 잘할 후보인가, 어느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도움이 될 후보인가는 판단하게 되겠죠. 예. 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문심을 받고 있다. 아니 이제 문재인 지지층을 겨냥해서 예. 아무래도 그 우상호가 제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궁합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박영선 의원이 원조 침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박영선 의원도 2012년, 네. 2017년에 두 번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이분은 무슨 일을 맡으면요. 예. 정말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전 옆에서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는 이런저런 또 비판도 했지만 네. 도울 때는 앞뒤 안 가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네. 박영선 선배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다고 말씀한 건 사실입니다. 원조라는 말은 괜찮으신가요? 원조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 대선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전국을 열심히 다닌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대표의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분이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대표 맡으셔서 뭐 하나 도와준 거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일삼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반대하면 계속 때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지지율이 떨어지겠지 기대했는데 안 떨어지니까 예. 다시 말씀드려서 그 효과가 없으니까 세상에 평창올림픽을 소재로 색깔론을 꺼내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아니, 세상에 올림픽을 계기로 색깔론을 들먹인다는 게 네. 과연 제1야당의 지도자로서 할 얘기인가? 아니 평양올림픽이라뇨.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요. 네. 이건 평창 국민을 포함해서 강원도 도민들에게 사과하셔야 할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아재 개그도 아니고 조 개그도 아니고요. 네. 이건 강원도를 정면으로 능멸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군요. 평창을 평양이라고 말한 것은 이건 사과하셔야 돼요. 네. 근데 홍준표 대표가 평창 그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도 지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개인이 희생하라는 건 전형적인 국가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이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네. 그 탁구 세계 선수권에서 한 남북 단일팀 짰을 때요. 그때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거 선수가 희생한 건가요? 저는 그런 발상, 그런 식으로 국민과 정권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저런 식의 파고들기 정책 참 지도자답지 못합니다. 아니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되셨으면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북한 선수들을 초청 안 했을까요? 단일팀 안 만들었을까요? 저는 정말 실망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아직 서울시장 후보군이 드러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차출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해볼만 하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과거와 같은 그런 자기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새 정치를 추구해 왔다면 최고의 강적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인 리더십이나 또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를 많이 상처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출마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출마하신다 하더라도 과거에 박원순 시장님을 서울시장으로 나가도록 양보하고 이랬을 때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과거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광역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선 투표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고요. 예. 정당지들끼리 또 새로운 정치적 컨셉을 가지고 논의해 보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하면 이제 유불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어서. 예. 끝으로 우상호 의원님이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서울이 지금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일단 서울시를 좀 활력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이건 문재인 정부와 아주 호흡을 맞춰서 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 보고 싶고요. 네. 또 우리 결혼을 머뭇거리고 있는 신혼부부, 예비 부부들에게도 뭔가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이 정도라면 우상호 서울시장 믿고 너도 좀 결혼 좀 해봐야 되겠다. 좀 뭔가 자꾸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게 하고 새로운 네. 설렘이 있게 하는 이런 서울시를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서 이런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서울시의 선수교체, 인물교체를 통해서 다음 정치세대를 준비하자. 그리고 서울시 행정에도 좀 새로운 변화를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네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정부를 잘 돕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박 시장님은 누가 보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우시겠지만 네. 아무래도 주된 이제 관심은 본인의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보다 더 두각을 드러내기 위한 정책들에 더 집중하실 가능성이 높다. 이게 네. 판단이고요. 그건 사람이라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다음 시장은 그 다음 행보에 대한 목표가 있는 사람보다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서민 정책에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 이런 사심 없는 사람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네. 그런 여러 가지 상의를 같이 하고 그것을 예. 발전하는 쪽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은 민주당 지지자의 73%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지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의 반박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서로 토를 다는 거는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든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으신 거는 맞죠.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다만 이 150억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들이 네.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좀 효과 있는 대책 중심으로 다시 재구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3월에서 5월 사이, 3, 4월이 사실은 제일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그쵸, 봄철이 틈을 심하죠. 부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대책, 그때 되면 이제 서울시장님도 본격적인 경선을 하시기에 그렇게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대표되는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 이게 인천과 경기 환경부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치고 나간 건 박원순 시장답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박 시장이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글쎄, 과거에 보면 박 시장님은 이제 다른 시도나 혹은 중앙정부에다가 오히려 네. 이런 문제를 같이 의논하자고 제안하시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셨었거든요. 예. 이번에 이렇게 별도로 서울시만의 정책을 따로 선보이신 것은 아무래도 다른 시도나 중앙부처보다 본인이 훨씬 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어떤 행정 아니었냐라고 제가 이제 살짝 꼬집은 것이고요. 네. 150억 원의 국민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쓰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 문제를 계속 오래 이렇게 이런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왕 제기된 김에 좀 더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근본 대책에 대한 6월 지방선거에서 본선 같은 경선이 예상되는 곳이 있죠. 바로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마땅한 후보가 없는 야당과는 달리 여당에는 후보군이 넘치네요. 여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도왔던 분이 선수 교체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활동의 여러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실험, 도전, 굉장히 잘하셨죠. 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 맞서서 민주주의 최전선을 지키셨습니다. 예. 그러나 3선 도전은 좀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네. 다음 정치 세대를 키우시는데 뭔가 새로운 목표를 두시는 게 더 좋지 예. 않겠냐 하는 여론이 있지요. 그래서 네. 제가 직접 출마 때문에 예. 지금 미리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수소 전기차 도입을 미세먼지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것은 이제 장기 대책이죠. 중장기 대책인데, 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맞는 것이고, 저도 서울시장이 되면, 일단 관용차나 서울시의 주요 버스, 예. 차들부터 이렇게 수소 전기차로 바꾸고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당장 급한, 박원순 시장님이 쓰신 그 대중교통부로 정책은 급단기 대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본다면 초단기 대책은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과거에 원혜영 시장님이 부천시장 하실 적에 썼던 네. 그 고압 살수차가 있어요. 예. 한 대에 한 2, 3억 하는데요. 단기 대책으로는 이 고압 살수차가 적어도 미세먼지 경보, 또 네. 황사가 왔은